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BM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앞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게 좀 비즈니스 측면에서 실제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인공지능 편향이 비즈니스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지 또는 제어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저의 생각을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인공지능 평양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고, 따라서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대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건 더 이상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대한 시점에서 이러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인공지능 서비스나 솔루션에 어떤 바이어스가 생겼을 때 그로 인한 굉장히 많은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강한 반향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회사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또는 그 서비스 자체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적 소추라든가 또는 뭐 벌금이라든가 또 행정벌이 가해진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더 이러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한 회사 인공지능 서비스나 솔루션을 가진 회사들에 대해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앞서 데이터, 특히 여러 가지 바이어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데이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훈련시키는 데이터의 경우에 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인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바이어스들이 생겨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redundant encoding이라고 그러는데 뭐 중복 인코딩이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목적으로는 어떤 바이어스가 편향이 들어가 있지 않은 변수이지만 그 속에 어떤 편향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실제로 결과로 나타났을 때는 이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결정하는 심사하는 기준에 남녀 성별을 넣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어떤 편부모 가정이라는 변수 또는 심사 기준을 넣었을 경우에 이것이 심각한 차별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편부모라고 했을 때 약 82%가 여성이 가장을 하고 있는 가족일 경우가 82%에 해당하거든요. 따라서 대출 기준에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편부모라는 심사 기준을 었을 때 그것은 명백하게 남녀를 차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이제 redundant encoding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편향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부러 바이어스를 이 AI 그 모델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금융 분야에서 뭐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투자자가 공격적 성향인지 아니면 그 리스크를 좀 그러니까 리스크를 선호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좀 피하는 성향인가에 따라서 다른 방식의 어드바이스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바이어스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격적인 성향한테는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에 주식을 권한다든가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험을 좀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뭐 안전한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재테크에 대한 권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판단, 검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의 어떤 종류별로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바이어스를 어떤 보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은 누가 책임지고 해야 될지도 역시 좀 할당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알고리즘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런 충분히 대표성을 두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엔진이라든가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이것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좀 유용한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이 상부 또는 하이 레벨 리더십 측면에서 어떤 바이어스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선호되고 또 괜찮은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인공지능 모델 또는 인공지능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코딩을 또는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 이 알고리즘 그 바이어스를 좀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립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훈련 데이터가 충분히 서비스나 솔루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구라든가 이런 분들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인공지능 그 기술 또는 그 모델 또는 뭐 솔루션마다 상당히 다른 정도의 그 설명 가능성 내지는 투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는 설명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조차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초래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어느 정도는 이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GDPR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GDPR 내에 그런 설명 가능성에 대한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넣고 있어서 특히 유럽에서 비즈니스하는 AI 회사들은 이런 거에 대한 준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사용하는 또는 시장에 출시된 그 인공지능 서비스든 아니면 솔루션이든 이것 자체가 로부터 배제되는 어떤 특정 인구군이나 뭐 성별이나 연령대나 또는 다른 어떤 차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그러한 요인이 없도록 좀 포괄적으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뭐 격언이지만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 바대로 남에게 다른 사람한테 행하라 뭐 그런 얘기들이 마찬가지로 이 개발자든 또는 그것을 운영하든 그 회사든 간에 실제로 자기가 그 인공지능 서비스 또는 솔루션을 본인이 또는 그 회사가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를 상정을 해서 이런 모델을 또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현재까지는 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그 어떤 윤리적 고려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기술 개발 쪽에 방점을 두고 인공지능 기술이나 어떤 그 솔루션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그 인공지능상의 그런 유해한 편향들을 어떻게 회피하고 또는 제거할 수 있을지 또는 개선할 수 있을지가 이런 그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들 또는 조직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공지능 개발팀이든 아니면 그런 인력 근무하는 관련된 인력 구성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해당 인구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력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이 다양한 인종과 또는 어떤 그 배경을 가진 그런 국민이 존재하는 국가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또는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뭐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인력들이 이러한 그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솔루션의 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러한 편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룹들이 오히려 더 이런 인공지능 편향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잘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는 것도 에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데서 착안되는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객들 그다음에 이런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잘 경청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런 시장에 있는 고객들이나 어떤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텍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SNS 통해서 분석해내는 기법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고객들의 의견, 그다음에 특히 직접 고객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이 개발 과정 또는 이제 개선 과정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나 중요한 것이 대부분의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바이어스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의도해서 그런 바이어스가 생긴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 MS의 테이라든가 또 구글의 여러 가지 포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아마존의 그런 원데이 서비스, 그러니까 하루 내에 배송하는 서비스가 일정 지역에 우편 번호를 가진 예를 들어서 흑인 거주 지역에 대한 것을 약간 좀 배제하는 그런 문제들 사실은 처음부터 의도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소비자들의 그런 반응들,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받은 결과 일부는 그런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거나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보다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시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자세가 또는 그런 조직과 플로우가 프로세스가 회사 내에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부분의 인공지능 어떤 서비스에 관해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대기업들이 주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현재 지금 중소기업 또는 벤처 스타트업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규모의 회사들이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장에 들어와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 시장에 출시할 때 특히 이러한 고객들 또는 시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모니터링하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이 인공지능 서비스나 어떤 기술을 시장에 내놨을 때 끊임없이 그런 결과들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자체가 계속 학습하면서 원래 의도했던 결과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영향을 계속 발휘를 하기 때문에 이 처음 의도했던, 처음 냈던 결과 외에 영향도 계속 진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그 조직 내에서 환류시키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 인공지능의 편향 문제를 포함해서 이 에틱스 문제가 매우 크게 부각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인간으로서 또는 인류로서 굉장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보면 현재까지는 이런 인공지능 어떤 편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윤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이 비즈니스, 특히 산업계가 좀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 규제 당국이 어떤 경성적인 정책이나 규제를 내놓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앞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또는 그것을 응용하거나 또는 직접 소비자에 전달하는 이런 회사들이 스스로 자율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윤리적인 그 인공지능 서비스가 될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웬만한 이 인공지능 대기업들은 자체 내에 그 AI 에틱스 보드 같은 형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처음 기획할 단계부터 그 보드에서 이것이 윤리적인지 심사를 거쳐서 개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IBM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이 레벨의 AI 에틱스 보드를 설치를 해서 기획 단계부터 그런 그 윤리적 인공지능 되도록 그렇게 지금 리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복잡한 문제가 앞서 연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도입해서 응용해서 시장에 내놓는 그런 회사가 있을 것인데 아마도 이렇게 개발하는 회사보다는 그것을 융합해서 시장에 직접 소비자와 대면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게 편향의 문제든 아니면 다른 문제든 간에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뭐 자율자동차 사례와 같이 이런 책임 분담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시장에 이런 그 AI 서비스나 솔루션이 나오는데 상당히 좀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이런 사회 시스템적으로 이런 책임 문제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 AI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도 올해 5월 20일 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6개월 이후 발효되니까 아마 11월 올해 열만 정도 아마 발효가 될 것 같고 지금 한참 그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선진적인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그런 시민의 소비자의 신체라든가 생명 또는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 기술에 대해서는 사회적 영향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또는 안전성 또는 보안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행으로 넣어놨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위험한 경우에는 킬 스위치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이제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책임 문제도 아마 큰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경우 사실은 과학기술정통부의 이제 소관 법안이고 예를 들면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또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별 소관별로 또 달리 또 어떤 규칙이나 프레임워크를 정할 경우에 또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부처 간에도 어떻게 잘 협조를 해서 이런 이 제도나 또는 이런 정책을 또는 규제 시스템을 만들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신 말씀은 앞서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인공지능 자체가 결국은 사회에 있는 또는 인간의 어떤 바이어스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인간 자체가 그다지 윤리적이지 않은데 이 윤리적인 인공지능이 가능할지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오히려 거울을 떠나서 잘못하면 이런 인간이 가진 편향들을 더욱 증폭시키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마 또 굉장히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는 세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런 그 인공지능 편향 문제를 포함해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또한 윤리적인 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현재 지금 우리 동시대 인류가 가진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편향의 비즈니스적 합리화 회피 방안의 논평을 맡게 된 일렉트로닉 아츠 코리아의 신영택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이제 발표문에서는 IBM 이성웅 상무님께서 IT 비즈니스에서 평행성 문제, 수집된 데이터 결정에서의 차별,
그리고 모델의 공정성 등 당면한 이슈에 대해 아주 이 종합적인 시각에서 짚어주셨고 그 해결 방안과 이후의 이제 지향점까지 빠짐없이 제시해 주셨다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본 논평에서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실무자의 관점에서 발표문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실제 사례를 좀 들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실체감을 좀 이렇게 게시문에 전달하는 것에 의미를 좀 두고자 합니다. 더하여 발표문에 언급된 해결 방안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추가적인 시도를 해볼 만한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좀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이 IT 비즈니스 리스크가 실제 얼마나 그 리스크가 크게 다가오는지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 IT 비즈니스 중 특히 컨슈머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B2C IT 서비스의 특징은 사용자들이 언제든 대체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물리적인 장애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IT 서비스가 당장은 독점에 가까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여도 사용자는 서비스의 품질에 상관없이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 회사의 입장과 태도 때문에 다른 대체 서비스로 대거 이동할 수 있습니다. IT 비즈니스가 사용자들의 평판이나 정치, 젠더, 인종 등의 이슈에 의해 얼마나 큰 사업적 리스크를 겪게 되는지는 최근에 아주 유명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페이스북의 사례인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와 관련하여 좀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그것을 삭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페이스북 결정한 이후로 회사 안팎이 엄청난 거센 비판에 휩싸이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560억 달러가 감소하고 주커버그 본인도 재산을 9조 원 가까이 버린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또 이제 게임 업계와 관련하여 젠더 갈등이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2016년에 이제 한국에서 대표적인 게임 서비스 회사인 넥슨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 그 게임에서 인기 있는 가상 캐릭터의 목소리 연기를 했던 여성 성우가 Girls Can Do Anything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보고 다수 이제 그 남성 게임 유저들이 이 성우가 그 남성 혐오 단체의 지지자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이슈가 촉발되면서 게임 불매 운동과 항의를 집중적했고 넥슨은 이제 고객의 목소리에 기울여서 그 성우와 계약 해지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여성 단체 집단 항의 시위로 이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 성우님이 발표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업이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그리고 또 소비자 주권 운동과 그리고 직업 선택에서 성차별 금지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넥슨 메갈 논쟁이라고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 일련의 과정들을 아마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IT 서비스의 품질과 상관없이 사회적 이슈로 특정 업체를 불매하거나 대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기계 학습의 형평성 문제는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날 IT 업계의 사회적 부분에 대한 사회적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제 기계 학습의 기반의 서비스에서도 만약 편향된 데이터로 기계 학습성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에 휘말린다면 그것은 그 기업에게는 존폐를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발표문에서 harmful bias에 대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언급해 주셨는데요. 발표문에서 언급한 harmful bias 중 알고리즘믹 바이어스에 대한 현재 IT 실무자들의 인식은 데이터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개별 기업에서 보면은 이를 다룰 다수의 전문가도 이제 확보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먼 바이어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가 보다 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문에서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들을 빠짐없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 내 집단 사고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민족 배경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IT 서비스는 고객과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지속적인 고객의 의견 청취를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을 필수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말씀하신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제가 이야기로는 기계학습은 수집된 데이터의 귀납적 결론을 반영함으로 이제 시대상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최근의 데이터가 좀 더 높은 귀납적 비중을 차지해서 보정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이해를 했는지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의 방안을 바탕으로 함풀 바이어스의 자체적으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말씀하신 바대로 자체 조직을 구성하여 이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기업의 자세라고 저는 분명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중소규모의 IT 또는 스타트업, 벤처 업체에게도 이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은 반드시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AI 산업을 선도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 동안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발표문의 방안에 추가적인 제안 하나를 좀 조심스럽게 더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에 앞서 이제 먼저 배경에 대해서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게임업계에서 젠더 갈등의 사례처럼 IT 산업 또는 게임 산업 종사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개발자 출신으로서 좀 유사한 교육 과정과 경력과 특히 이제 게임 업체라면 이제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게임 업체를 선택했을 거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 과정 가진 구성원이 전체 어떤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들은 다양한 사회적 시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좀 균형을 잃은 집단 사고에 빠질 위험성이 상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사고가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중에 편향된 데이터로 인한 기계학습의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논쟁에 휘말릴 비즈니스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이제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악의에 의한 의도된 결과이기보다는 문제의 가능성조차 인지 못하는 감수성의 영역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성인지 감수성과 비슷한 평양인지 감수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편향에 따른 비즈니스 리스크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데이터 기반의 IT 기업에 대한 의무 교육과 상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받아야 할 필수 법정 교육인 성희롱 예방 교육이 잠재적인 성범죄자라고 생각해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성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과 행동에 대해서 인지를 확대하여 의도치 않은 성희롱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그와 유사한 방법을 도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학습한 서비스가 사회 윤리적인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어떤 비즈니스 리스크가 불러지는지 사례를 모으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편향된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론과 사례들을 연구하여 정기적으로 이러한 IT 기업들에게 의무 교육을 받게 하는 법적 제도와 더불어 교육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기구와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편향된 데이터로 인한 기계학습이 불러올 사업적 리스크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IT 실무자들과 경영자들에게 경각심과 인지만 시킬 수 있어도 편향된 집단 사고 위험성의 상당 부분은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각 개별 기업과의 교육과 상담 과정에서 기계학습의 편향성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 논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